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에 아무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문을 찾아내고 잠그는 방법, 사이버 보안 취약점 관리 생명주기라는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조차 모르는 이런 비밀의 문이야말로 가장 큰 보안 위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보안 전문가들은 이걸 섀도우 IT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IT 자산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총 6단계를 5개의 핵심 구간으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취약점 관리는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는 하나의 사이클, 즉 순환 과정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대체 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식별하는 겁니다. 이 기초 단계가 워낙 중요해서 제0통제, 컨트롤 제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지키겠어요. 완벽한 자산 목록이 없다면 그 어떤 보안 노력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게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산들이 뭐랄까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그런 정적인 목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하는 게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 지도를 정확히 그리려면 환경에 맞는 도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에서는 API, 그러니까 시스템끼리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추적하고요. 회사 내부망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스윕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기기들이 딱 붙어 있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산 파악의 마지막은 바로 범위를 정하고 각 자산마다 명확한 담당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지고 빠르게 해결할지가 명확해지니까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가진 자산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더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뭘 먼저 처리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보통 2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요. 하나는 자동화된 스캐너로 넓은 범위를 빠르게 훑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가 직접 투입되는 수동 테스트로 자동화 도구가 놓치기 쉬운 깊고 복잡한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찾다 보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보안 경고가 홍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소위 경보 피로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저기 보이는 CBS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자산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해커들이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실제 위협 정보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저 C사 KVKEV 카탈로그가 바로 그런 실제 공격에 사용되는 취약점 목록이거든요. 이걸 다 합쳐봐야 진짜 급한 물이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선순위까지 정해졌으니까 행동에 나설 차례죠. 그리고 행동만큼이나 중요한 거, 바로 우리가 한 일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겐 크게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교정은 말 그대로 패치를 해서 원인을 뿌리 뽑는 거고요. 완화는 당장 뿌리 뽑기 힘드니까 일단 방화벽 규칙 같은 걸로 공격을 어렵게 만드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는 취약점을 고치는 비용이 그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은 아주 낮은데 고치는데 돈이랑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이건 그냥 우리가 안고 가자 이렇게 위험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해결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스캔해서 문제가 진짜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혹시 고치다가 다른 문제를 만들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진짜 개선의 사이클로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단순히 문제가 터지면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왜 이런 취약점이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에 파고드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개발 과정이나 보안 문화 자체를 바꿔서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학습인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형 통제. 내가 뭘 가졌는지 모르면 지킬 수도 없다는 거.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둘째, 요즘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선 동적인 탐지 도구가 필수라는 점. 셋째, 우선순위를 정할 땐 기술 점수뿐만 아니라 실제 위협 정보를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건 한 번 하고 끝내는 작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개선해 나가는 순환 과정, 즉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안은 그냥 주어진 항목에 체크만 하는 체크리스트에 가깝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학습의 순환고리인가요? 수동적인 체크리스트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이 사이클로 전환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진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